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동원그룹 좀 한번 살펴볼게요. 동원그룹, CJ도 뽑지 않는데 동원은 뽑고 있네요. 존경받아야 마땅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뽑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채용을 꾸준하게 열어준다라고 하는 게 구직자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이미지를 좀 심고 있죠. 어, 보니까 그룹 채용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직군으로 묶었네요. 그래서 동원그룹에 속한 다양한 회사들이 각각의 직무별로 섹터화돼서 거기에서 뽑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기업밖에 선택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심사숙고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9일까지니까 아마 이번 연휴 기간 그리고 주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실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건 그렇게 어려운 항목들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작성하셨던 것 가지고 모디파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뽑고 있는 쪽 영업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쪽, 그 다음에 IT 쪽이 있는데 역시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의 영업 쪽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생산 관리, 생산 기술 쪽 많고 그 다음에 IT 쪽 많네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뽑는 쪽에 역시나 가장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항목들은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같죠?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문항이 있고요. 1번은 600자, 2번 600자, 3번 600자, 4번 600자. 참 저는 이런 기업 좋아해요. 500자는 약간 부족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600자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할 수는 있으니까 600자 좋고요. 가장 마지막 문항 가장 중요하죠. 너 왜 뽑아야 되니? 라고 하는 차별화되는 강점 키워드 또 본인들도 평가하기 쉽게 이렇게 해시태그로 표현해라. 그래서 키워드 세 가지 보고 거기에 어떤 소재인지에 대한 내용을 보겠다라고 하는 직무 역량에 관련된 부분. 사실 이건 800자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아쉽긴 해요. 이건 한 1500자 정도 나와줘야 여러분들이 500, 500, 500을 때릴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역시 이건 600자가 아니라 800자를 하셨다는 것은 저는 좋은 고민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실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풍겨서 인사팀이 좀 일을 잘한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신에 좀 많이 뽑아주면 좋을 텐데 많이 뽑지는 못할 겁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1번부터 좀 볼게요. 1번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치관에 대해서 성장 과정 또는 경험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이나 생활 신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가치관이나 생활 신조 있어요, 여러분? 없죠? 이번 취업하면서 만들었죠? 원래 그런 겁니다. 가치관, 성격상 단점, 그 다음에 뭐 존경하는 인물, 이런 부분들 다 우리가 취업하면 만드는 거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아직도 없으신 분들은 어디에서 조금 힌트를 얻으셔도 되냐? 바로 동원의 인재상이란 게 있겠죠. 뭐 핵심 가치란 게 있겠죠. 뭐 다 거기서 그 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건 나랑 좀 뭔가 좀 어울리는 것 같다. 그리고 결국에 1번은 면접용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신조가 죄송합니다. 더럽고 나쁘고 못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장난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다 좋은 거고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를 보고 선택하셔도 되고, 더 좋은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엮어내야 돼요. 그렇죠? 엮어내려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인 속성,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을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했던 것을 다, 난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되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되게 희생하는 사람이구나. 로 묶어낼 수 있는 사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이렇게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를 봅시다. 구조. 구조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관은 무엇이다. 라는 정의를 먼저 내려주세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 정의를 내렸다면 나는 왜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주세요. 이유 제시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딱 갖게 된 무엇입니까? 계기라는 게 있잖아요. 계획이 아니라 계기. 계기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물, 부모님이 아닌 다른 인물을 만나서 될 수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의 가치관은 무엇이다. 나의 가치관은 무엇이든지 맛있게 냠냠 먹자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왜 무엇이든지 맛있게 먹어야 돼? 맛있게 먹어야만 복이 온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이지만 이렇게 한번 좀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 첫 번째 무엇이다? 정의 내려주기. 두 번째 무엇이다? 이유 제시하기. 이제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사례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도 아니고 이제 요거죠. 고민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사례를 과연 한 가지를 쓸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를 쓸 것이냐.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 가지를 좀 디테일하게 써서 여러분들의 이 가치관을 발휘했던 경험에 대해 써주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뭐 했고 뭐 했다 와 같이 해주셔도 돼요. 이건 여러분들 선택. 근데 원래는 사실 한 가지만 써주는 게 600자에선 가장 예뻐요. 가장 어울려요. 그런데 성장 과정은 그거 하나 가지고 네가 그런 가치관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들에겐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작성해 주시고요. 네 번째 무엇입니까? 마지막 클로징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회사 생활 잘하겠다. 예, 아주 평범한 이런 식의 가치관 클로징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 가치관은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먼저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 제시, 그리고 그 사례를 나는 한 가지만 쓸래요? 아니면 전 여러 가지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클로징, 그런 가치관을 바탕으로 뭐뭐 하겠다. 글자 수가 모자라요. 4번은 그렇다면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이런 구조로서 가주시고요. 소재죠. 소재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이 가치관적인 부분은요, 꼭 직무 역량에 연관된 소재가 아니어도 됨이 이게 맞죠? 됩니다. 이 부분. 가볍게 가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인생 가치관을 보고 여러분들을 서류에서 인생 가치관을 보고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 못합니다. 면접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장 가셨을 때 평가자한테 좀 흥미로운 소재를 던져주셔서 너 이런 가치관을 갖고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야? 라고 억으로는 아니지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 있으면 이렇게 좀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2번 갑시다. 2번이 조금 아리까리 했을 거예요. 2번 같은 경우에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여러분들 진짜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건 소재부터 갈게요. 소재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적을까? 난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어제도 넷플릭스 봤어요. 저는 영상 보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스트레스를 극장 가서 푸는데 극장에 요즘 볼 게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 인간극장이 아니구나. 인간 수업이란 걸 봤어요. 그 김동희 나오는 거. 야, 이게 참 소재 자체는 정말 좀 너무 자극적이고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소재인데, 야, 이걸 10부작으로 풀어내고 그 이후에 예측할 수 없는 전개, 마치 여러분들 안 보시겠지만 부부의 세계 같은 그냥 단순히 불륜 저질러서 어떻게 걸려가지고 수습하는 그런 드라마일 줄 알았는데 지금 희한한 막장으로 가고 있죠. 뭐 다시 결합한다 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의 드라마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막 통통 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런 식으로도 얘기가 좀 뻗쳐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영상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난 진짜 좋아하는 일이 넷플릭스를 보는 거다. 아니면 저는 유튜브에 예, 뭐 보냐면 자동차 시승기 보고요. 제가 별걸 다 고백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저는 경제방송 보거든요. 요거 보면 그냥 전 재밌어요. 시간이 잘 가고. 그럼 요걸 작성할 것이냐. 두 번째, 이 직무 역량.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직무 지원하려고 하는 게 영업이야. 그럼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저는 사람 만나는 일이 좋아요. 요걸 얘기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소재를 얘기하던지 간에 이거를 마지막엔 결론은 무엇입니까? 직무 역량에 연관된 아주 0.00001%라도 연관된 부분으로 클로징을 하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영상 본다라고 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단순히 영상을 본다라는 차원으로 끝내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럴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나는 항상 넷플릭스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가장 인기 있는 영상들을 보는데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그 트렌드를 한번 연구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음. 아니면은 그때 있어서의 배우들의 어떤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항상 이런 방송들 볼 때 먹방만 본다. 사람들이 먹방의 어떤 소재가 무엇이 나왔을 때 반응을 하고 먹방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모션,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말을 했을 때 반응을 하는 걸로 보아서 사람들이 거기에 좀 약간 뭔가 반응을 하는 거에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영업 전략을 짜겠다라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물론 어거지야. 어거지 저도 알아요. 근데 클로징을 이런 식으로 가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직무 역량이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하는 거 요거를 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있는 다른 항목들이 직무에 관련돼서 묻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그래 굳이 여기다 또 쓰고 또 쓰고 여기다 또 쓴다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럼 나 진짜 내 취미생활이라고 볼 수 있죠. 취미생활. 취미생활, 특기생활을 쓰되 거기에서 1차원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한번 연관시키는 클로징만 좀 해본다면 충분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한번 적어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조 갑시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구조는 제일 처음에 저는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다. 뜬금없는 고백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그 다음 무엇입니까? 이유 제시. 이유 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경험을 작성. 이 경험 무엇입니까? 꼭 스타가 아니어도 좋은데 간결하게 쓰고 싶으시면 스타. 대신에 무엇입니까?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클로징. 이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저는 무엇을 제일 좋아합니다. 넷플릭스 보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 볼 때 스트레스도 풀리지만 그때그때의 어떤 감성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방송 보았을 때 넷플릭스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보았을 때 배울 수 있었던 점 하나 추천해 주시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지원한 직무에 한번 좀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다로 클로징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한번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취미, 특기 이런 부분들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요거는 역시 소제목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3번 갑시다. 지원회사 또는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봐요. 나왔잖아요. 트렌드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소재는 가급적 기업 아니면 산업 아니면 직무에 연관된 내용을 적기. 식품이라고 한다면 지금 언택트 되면서 식품회사들이 좀 잘 나갔죠. 오늘 보니까 삼양식품도 실적이 되게 좋았다고 하고 CJ는 실적이 좋은데 왜 이렇게 안 뽑는 거야? 자, 아무튼 관련된 거를 좀 잡아주시고 대신에 이제 뭐가 있어요? 그러면 IT라든지 생산 쪽, 그 다음에 건설 쪽 이쪽은 뭘로 잡아주시는 거에 좋냐면 4차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가 됐건 아니면 AI가 됐건 아니면 빅데이터가 됐건 그 다음에 건설 쪽은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게 IBM이죠. BIM 요 공법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된 사례를 좀 찾아보시고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라든지 뭐 MD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트렌드를 분석해 주시는 게 맞고 이것이 트렌드와 연관되지 않는 쪽이라고 한다면 요즘의 이슈,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의 이슈를 생각해 주시고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는 아주 심플하죠. 삼성의 3번이죠. 첫 번째, 나는 어디에 관련된 무엇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 등등 첫 번째 이 주제를 작성해 주기. 그다음 무엇입니까? 이유. 나는 그럼 왜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 근데 이유 제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유를 제시하려면 당연히 근거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근거에 대한 것을 사례를 집어 넣어주기. 그래서 이렇게 나는 지금 4차 산업혁명 건설업이 지향해야 할 점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한다. 식품산업이 가야 할 방향은 어디라고 생각한다. 라고 여러분들의 견해를 제시해 주시고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 근데 그거를 꼭 근거를 같이 넣어주면 된다면 따로따로 해주셔도 되고 이유 제시해 주시고 근거 제시 아니면 같이 근거를 제시해 주면서 이유를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오픈북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성의 문제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네가 왜 동원회 지원했는지 나한테 그걸 좀 들려줘봐. 나를 좀 감동시켜봐의 차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무엇인가의 자료가 좀 필요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획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획력, 그중에서 특히나 논리 구성력이죠. 이거를 측정하기에 아주 좋은 문항이고요. 여러분들 PT 면접 때 가장 많이 쓰는 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어떻게 모으셔서 어떻게 소싱해서 어떻게 도출해서 답을 이루어내는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건 가장 마지막에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갑시다. 지원 직무를 희망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즉 직무 지원 동기죠. 그런데 직무 관련해 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저는 여기에다 회사 지원 동기까지 같이 곁들여 주시면 어떨까? 회사 지원 동기는 마지막에 무엇으로서? 포부로서 클로징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직무 지원 동기를 작성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왜 이 직무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바로 제시해 주세요. 저는 어디 직무에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은 지원 직무를 먼저 제시해 주세요. 좀 글자 수를 늘려야 되니까. 그렇다면 왜 이거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제시해 주는 게 여러분들의 동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기를 여러분들의 지식적인 측면,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 왜 이렇게 안 쳐져? 그때 안 보여서요. 지식 경험적인 측면에서 풀어내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내 주시는데 아마 좀 많이 겹칠 거잖아요. 겹치셔도 되고 겹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 직무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식품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경쟁 속에 있고 포화되는 시장 속에 있고 새로운 제품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원한 이쪽 영업 직무는 정말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쪽에 정말 좀 잘 쓰일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자 하고 마켓 쉐어를 늘리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뭐 잘 하기 위해서는 내 직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기여된 부분을 좀 뻔하지만 작성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뭐 이런 경영학적인 지식도 쌓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작성해 주시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나는 동원해서 같이 뭐 성장하고 싶다. 라든지 뭐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되겠네요. 즉 제가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그러니까 지원 동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지원 동기 작성하신 거 있죠. 다른 기업의 지원 동기에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저는 준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즉 거기에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가 섞여 있다 할지라도 저는 작성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4번만 적기에는 4번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거 당연히 여기 있는 것만 적어야 되는데 이미 다른 항목 쪽에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에 관련해서 쓴 게 많으니까 여기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회사 쪽에 있어서 내가 지원한 동원그룹의 뭐 A라고 하는 계열사, B라고 하는 계열사 이런 쪽이 성장해야 되는데 내 지원 직무로서 도움을 줘서 어떤 방향으로 성장시켜 줄게에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즉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니네 회사 되게 잘하고 있는데 지금 니네 회사 이건 좀 약해. 내가 지원한 직무로서 보완해 줄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좀 할런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방안 있죠? 요걸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 나오고 있죠. 나는 이걸 잘하는 지원자야. 이렇게 준비했어를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다시 공골 쪽을 보면 뭐 영업 쪽이나 생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공으로 뻔히 갈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전공과 사실이 영업이나 아니면 건설이나 IT 쪽
이쪽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스토리로 쭉 풀어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비록 전공이 다르지만 어느 경험을 통해 이쪽에 관심 가졌고 그래서 이런 저런 지식, 경험 등을 쌓아서 지원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상황이냐에 따라서 뭐 작성해 주십시오. 이건 진짜 툴이 없어요. 대신에 직무 지원 동기만 작성하면 여러분들이 글자 수가 조금 많이 남을 것 같고 나머지 항목들이 좀 배분을 시켰으니까 회사 지원 동기도 꼭 작성하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포부의 식으로서 한번 작성을 해봐라 하는 말씀. 아니면 포부가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지원한 직무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줘서 발전시킬 것인지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이 제일 중요하죠. 5번은 해시태그 3가지 이건 아예 대놓고 소제목 필요 없고 해시태그 하나, 해시태그 둘, 해시태그 셋 해서 뭐 지식, 그다음에 뭐 경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태도적인 부분, 자질적인 부분이니까 지, 기, 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지식, 경험, 성격이니까 가급적이면 지식, 경험, 성격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지식적인 부분은 소재, 직접적인 소재, 경험, 가장 핵심적인 경험, 태도, 역시 직무에 연관된 소재 이런 게 좋겠죠. 그래서 5번은 뭐 작성하실 거는 너무나 쉽고요. 뻔하고 이거에 관련해서 간단한 경험 소술, 간단한 그 다음에 스타 뭐 똑같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배분을 잘 하세요. 경험을 작성하는 여러분들의 스토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3번 빼고는 거의 다 여러분들 스토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스토리가 어느 항목에 내가 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기업들은, 이런 자소서들은 어디에 넣을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여기에 이거, 여기에 이거,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구조대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마지막에 요거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논문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 소속이 돼 있으신 분들은 논문을 다 무료로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보시고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산이라든지 IT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논문 참고하시면 훨씬 더 탄탄해지겠죠. 그래서 요 사례는 객관적 수치, 그러니까 숫자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주면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더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동원. 앞으로 전 참치 동원만 먹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데. 그리고 우리 특히나 식품 영업 지원하시는 분들 있죠. 식품 영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직업 방송에서 안정영 제 이름 치시면 그 칩보 코디라고 하는 거에 칩보 코디 보여드릴게요. 직무니까 칩보 코디 하면 제가 영업관리에서 식품 영업관리 과장님이랑 같이 인터뷰한 그 내용이 있어요. 30분짜리인데 그거 보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 계신 분이 동원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작성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면접도 이제 그분이랑 제가 한번 요걸 좀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아무튼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잘 작성하셔서 여러분들 꼭 요 그룹 안에 쏙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